안녕하세요. 강의 힐링 캠핑 TV를 운영하는 박찬모입니다. 오늘은 실증 사례로 입증된 돈 안 들고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은 오늘 올린 영상 주제, 즉 실증 사례로 입증된 돈 안 들고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라는 주제를 보시고 세상에 이런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 하시면서 이건 너무 과장된 주제다라고 판단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시면서 영상 제작자를 나무라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영상 제작자도 이런 점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주제가 과장되었는지 여부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달라고 어르신들께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증 사례로 입증된 돈 안 들고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영상 제작자는 어르신들께 맨발 걷기가 왜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맨발 걷기를 직접 실천하여 많은 질병에서 벗어난 공개된 실증 사례를 먼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맨발 걷기를 통하여 그 많은 질병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 요령과 영상 제작자의 노하우와 주의점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맨발 걷기를 직접 실천하여 질병에서 벗어난 다양한 실증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여기에 소개되는 맨발 걷기의 실증 사례는 맨발 걷기 관련 기사나 책 등에 공개적으로 소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을 먼저 밝혀줍니다. 그럼 맨발 걷기로 다양한 질병의 기적적인 치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 회장이면서 맨발 걷기의 기적이라는 책과 맨발로 걸어라는 책의 저자인 박동창 회장의 치유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 회장은 49세이던 20년 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LG 폴란드 페트로 은행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은행 철수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했고 건강도 악화되어 있을 때 우연히 우리나라 지상파 TV를 통해 말기암 판정을 받아 죽는 날만 기다리던 사람이 맨발로 자기 집 뒷산을 미친 듯이 하루 종일 돌아다닌 결과 암이 사라졌다는 영상을 보고 박 회장도 폴란드 숲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걸은 결과 기분이 좋아 매일 새벽 숲길을 걷고 출근했다고 합니다. 맨발 걷기를 한 뒤 건강이 호전되었고 간 수치가 낮아지고 그리고 불면증이나 이명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2018년 방영된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내용입니다. 잦은 음주와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당뇨와 고지혈증,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던 사람이 맨발 걷기 10년 만에 마라톤을 완주할 정도로 건강해진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한 여성분은 매일 맨발 걷기로 하루 한두 시간씩 약 2개월을 걸었더니 유방암 종양이 8mm에서 3mm로 줄어들었다는 자기의 체험을 소개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남양주 금대산을 걷고 전립선 말기암을 극복했다는 박성태 씨는 그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딸이 사다 준 맨발로 걸어라는 책을 읽고 박 씨의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집 근처 금대산을 찾아 맨발 걷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맨발과 팔로 기어서 올랐다고 합니다. 팔다리에 힘이 없어 처음에는 100m에서 200m 정도도 못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기어 오르니까 다리에 힘이 조금씩 생겨 한 달 정도 돼서는 왕복 4km를 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맨발로 걷고 2달여 만에 병원에 갔더니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또 73세의 한 남성은 맨발 걷기를 시작한 후 뇌경색 수술 후유증으로 온 마비와 언어 장애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성 습진으로 머리에서 진물까지 나던 정영신 씨는 맨발 걷기 5개월 만에 정상 피부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몸의 근골격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던 사람이 맨발 걷기를 한 다음 날 잘 안 쥐어지던 손가락이 쥐어지고 20에서 30도밖에 굽혀지지 않던 허리가 90도까지 굽혀지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맨발 걷기의 실증 사례를 들어보니 어떠세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외에도 실증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더 말씀드려볼까요? 8시간의 대형 뇌 수술로도 치유되지 않던 만성 두통이 사라졌다거나 맨발 걷기 2달 만에 족저근막염이라든가 무릎 연골이라든가 척추관 협착증의 통증이 해소되고 심방세동의 고통과 통증이 사라지는 등 각종 질병의 증상이 개선되거나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로 높은 혈당치와 미니 뇌졸중 그리고 이명증 등 질환을 맨발 걷기 2달 만에 치유했다거나 어떤 사람은 죽기 살기로 맨발 걷기에 매일 매달린 결과 2개월 후에는 같은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했더니 놀랍게도 과거 3cm의 크기의 갑상선 종양이 1.6cm로 줄었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맨발로 걷고 난 후 모처럼 잠을 잘 잤다는 사람들, 그동안은 잘 안 꿰어지던 바늘귀가 쏙 들어갔다는 사람, 그리고 맨발로 숲길을 걷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졸리고 무기력한 증세가 사라졌고 등산 후에도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를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사람, 맨발 걷기 후 피부가 좋아졌다는 사람과 고혈압이나 당뇨가 좋아졌다는 사람들도 차고 넘칩니다. 어르신 여러분, 영상 제작자가 붙인 영상 주제가 결코 과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이런 사례를 볼 때 영상 주제가 결코 과장되지 않았다고 영상 제작자는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맨발 걷기가 왜 이처럼 기적 같은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 이유, 즉 이론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박동창 회장의 저서의 내용을 어르신들께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정리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맨발 걷기의 이론적 근거는 자연 지압 이론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질병의 99%는 혈액과 혈관에서 시작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은 바로 우리 몸에서 생기는 질환의 대부분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생긴다는 말이지요. 어르신 여러분, 나이 들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면 특별한 질병이 없다고 하는데도 여기저기가 아프거나 쑤시고 결리는 등 만성질환에 많이 시달리지요. 그 이유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혈액순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모세혈관이 20세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60세에는 약 40% 정도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나이 들어 모세혈관이 사라지면서 우리 몸의 말단까지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혈액을 통해 공급되는 영양분이나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만큼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 혈액순환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맨발 걷기를 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맨발로 숲길을 걸으면 숲길의 돌멩이라든가 나무 뿌리라든가 작은 모래 아래에 이르기까지 땅바닥에 발바닥에 분포된 온몸 장기들을 끊임없이 지압해 줍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처럼 맨발 걷기를 통하여 끊임없이 지압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발가락과 발 앞부분은 머리 쪽과 관련이 있어 발 앞부분을 자극하며 걸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인지 맨발 걷기를 한 뒤 불면증에서 벗어났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발의 한가운데 부분은 내장기관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발 뒤꿈치는 좌골신경이나 방광이나 항문 등 신체의 아래쪽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처럼 우리 발바닥은 온몸의 지압 혈자리가 모여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압점을 하루 몇 시간씩 끊임없이 맨발 걷기로 자극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장육부 등 모든 신체기관의 혈액순환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어르신 여러분, 그래서 맨발 걷기를 일명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천연 혈액순환 촉진제라고까지 부릅니다. 당연히 온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면역력이 강화되고 많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어르신 여러분, 이제 맨발 걷기로 혈액순환이 잘 되어 많은 질병에서 벗어나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겠지요? 영상 제작자는 맨발 걷기는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무조건 시도해 보시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맨발 걷기의 이론적 근거는 접지 이론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접지란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접지란 말은 원래 전기회로나 전기기기 따위를 돛체로 땅에 연결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처럼 맨발 걷기에서도 접지란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내 몸과 지구를 연결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시멘트나 아스팔트나 산이나 공원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깔아놓은 야자수 매트 등을 밟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맨 땅 흙을 밟아야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어르신 여러분,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양전하를 띱니다. 그리고 땅에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맨발로 땅을 디디면 땅의 자유전자를 받아 우리 몸에 양전자를 띤 활성산소가 중화된다는 것이지요. 즉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떠세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실제로 맨발로 신발을 신었을 때 우리 몸에 흐르는 전압은 약 300mV이지만은 맨발로 땅을 밟으면 0mV로 측정이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활성산소가 우리 건강을 얼마나 해치는지 아시죠? 전문가들에 의하면 암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혈당 등 현대의 문명병의 90%가 활성산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정상세포들을 공격하여 세포를 변형시켜
암 등 무서운 질병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해로운 활성산소를 맨발로 땅을 디디기만 해도 중화된다고 하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영상 제작자가 어싱이라는 책에서 찾아보니까 접지 이론은 이미 외국에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론이더군요. 미국 심장 전문의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는 2013년 대체 및 보안의학 학회지에 접지는 혈액 점도를 묽게 한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여기서 혈액 점도는 혈액의 끈끈한 정도를 말해주는 수치를 말하지요. 그래서 혈액 점도를 묽게 해준다는 것은 바로 혈류 흐름을 좋게 한다는 말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혈액이 끈끈해지면 혈전이 생기게 되고, 혈전은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성을 높입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 즉 발이 땅에 닿으면 혈액 속 세포끼리 밀어내는 힘이 활성화되면서 혈액이 묽어지면서 혈액의 흐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떠세요? 참으로 놀랍지요? 맨발 걷기의 효능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상 제작자도 맨발 걷기를 한두 시간 하고 나면 지치기보다는 오히려 활력이 넘친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다른 사람들도 영상 제작자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때문이라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맨발 걷기의 이론적 근거는 발바닥 아치와 발가락 이론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먼저 발바닥 아치 이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발바닥 아치의 궁자형 구조와 그 탄성으로 스프링 효과와 혈액 펌핑 효과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걷기에서 생기는 충격을 자연스럽게 흡수함으로써 발은 물론 몸 전체의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근육들을 말랑말랑하게 해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몸의 근골격계 질환을 치유하고 그런 질병이 생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 중에는 족저근막염이라든가 무릎 관절염이라든가 고관절염이라든가 요통이나 척추관 협착증 등을 치유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가락 이론은 평소에 구두 속에 갇혀 있어 제대로 기능을 못하던 발가락들이 맨발 걷기를 함으로써 걸을 때 쫙 퍼지면서 몸의 정자세의 균형을 가져다 주고 각종 근골격계를 활성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세가 바르지 못해 생긴 각종 근골격계 질환 치유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르신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보면 족저근막염이라든가 무릎 관절염이라든가 고관절염이라든가 요통이나 척추관 협착증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지요. 혹시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맨발 걷기를 추천해 주실 것을 영상 제작자는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여기서 어르신들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맨발 걷기가 그처럼 많은 질병에 기적적인 치유 효과가 있을까요? 이에 대한 영상 제작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압 이론이나 접지 이론에서 밝힌 혈액순환 효과와 항산화 작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 몸에 생기는 대부분 질병의 원인은 거슬러 올라가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 생깁니다. 혈액과 혈관이 깨끗하여 혈액순환만 잘 되면 대부분의 질병은 저절로 치유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부분의 질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그래서 의학 전문가들은 만성염증을 만병의 근원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하지요. 그럼 어르신 여러분, 만성염증을 막아주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접지 이론에서 강조하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맨발 걷기의 효과로 나타나는 혈액순환과 항산화 작용이 그 많은 질병을 치유하는 주 근원이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맨발 걷기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신발과 양발을 벗고 맨발로 맨 땅을 걸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나 아스팔트나 우레탄이나 야자수 매트 등에서는 이른바 지압 효과와 접지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흙, 돌멩이, 나무 뿌리 등에 있는 숲길이라든가 공원에서 조성된 흙길이라든가 바닷가에 젖은 모래 위에서 맨발로 걸으면 아주 좋습니다. 또 맨발 걷기는 땅 위에 유리 조각이나 쇠조각이나 가시나 날카로운 돌멩이 등 위험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1 내지 3m 앞을 살피면서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걸으면 자신의 걸음에 집중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박동창 회장이 말하는 맨발 걷기의 7가지의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까치발 걷기입니다. 까치발 걷기를 하면 몸무게가 발끝에 쏠리면서 뇌나 눈이나 코나 입 등 머리 부위와 연결된 발끝이 자극을 받아 두통이라든가 비염이라든가 이명이라든가 불면증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까치발로 걸은 후 불면증에서 벗어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두 번째로 걸음걸이는 두꺼비 걸음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천천히 땅과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입니다. 걷는 방법은 체중을 이용하여 발바닥을 꾹 눌러 디디며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황새 걸음입니다. 뒤꿈치부터 시작하여 발가락까지 모두 충분히 활용해 둥글게 굴리며 앞으로 나가는 걸음입니다. 아프리카의 마사이족들이 걷는 걸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발가락 들고 걷기입니다. 발가락을 지켜 들고 발바닥 중심으로 걷는 걸음입니다. 심장 등 우리 몸의 중앙에 있는 여러 장기에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발가락 오므리고 걷기입니다. 발가락을 오므려 발가락 끝으로 뒤로 쳐주듯이 걷는 걸음입니다. 머리 쪽에 자극을 주며 혈액순환에 좋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스탬프 걸음입니다. 발바닥 전체를 밟고 발가락을 벌리고 끌어당기면서 걷는 걸음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뒤로 걷기입니다. 앞으로 걷기보다 운동 효과가 더 많다고 합니다.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어르신들께서는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뒤로 걷기는 하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걷기 방법에 따라 각각 다른 지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박동창 회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 제작자가 맨발 걷기를 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맨발 걷기를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맨발 걷기는 얼마나 먼 거리를 걸었느냐 보다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즉 접지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맨발 걷기를
즐기는 마음으로 걸으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영상 제작자가 맨발 걷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다치는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입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정에서 쓰는 고무장갑을 잘라 엄지발가락 보호대로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처음 맨발 걷기를 시도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어 그림 영상을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맨발 걷기를 하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걸으면 아주 좋습니다. 심호흡을 하는 방법은 들숨을 할 때는 걸으면서 가능한 최대로 숨을 코로만 들어 마시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길게 천천히 숨을 입과 코로 내쉬면 됩니다. 호흡의 길이와 속도와 양은 각자의 역량에 맞추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심호흡을 하면서 걸으면 산소 유입량이 일반 호흡을 하면서 걸을 때보다 약 3배에서 5배 많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활발히 잘 이루어질 뿐 아니라 저산소로 인한 다양한 질환을 예방해주고 치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이미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몸속에서 만성질환이라든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노폐물이나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맨발 걷기를 심호흡을 하면서 하면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겠지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영상 제작자의 경험으로는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맨발로 걷게 되면 날카로운 돌멩이나 나무 조각 등으로 심하게 찔릴 경우에 넘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양쪽 손에 꼭 스틱을 쥐고 걸으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영상 제작자가 숲과 비 온 후 동네 공원에서 맨발 걷기를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맨발 걷기의 장점 및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발 걷기의 장점은 먼저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이고, 효과적인 면에서는 거의 모든 질환의 치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장비 없이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맨발로 걸으면 항상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맨발로 걷기 때문에 항상 다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아닌 숲이나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길은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맨발로 걷다가 못이나 쇠조각에 찔리면 파상풍에 걸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 좋습니다. 파상풍 예방 접종은 10년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맨발로 산을 오르는 운동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준비 운동으로는 스트레칭이라든가 각 관절을 풀어주는 운동 등을 5에서 10분 정도 해주면 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맨발 걷기의 피부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발을 질질 끌지 말고 또박또박 걸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상 제작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넘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양쪽 손에 꼭 스틱을 쥐고 걸으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실증 사례로 입증된 돈 안 들고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을 정리한 내용을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